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조각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진앙지 다른데 새마을금고 대책 12년 전 재탕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좀 부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위기 소리같이 좀 돌면서 지금 뱅크런 예금을 다 인출해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12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내놓는 대책 진앙지가 사실 12년 전 그때랑 다르다. 근데 대책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초강수입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건설 국책사업이죠. 그런데 일단 이걸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에 원희룡 장관 야당 날파리 선동이다. 이 원인 제거하겠다라고 철회를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건희 라인 논란 통째 덮은 원희룡. 앞선 일면과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논란을 덮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일면을 뽑았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10에서 12일 윤 대통령 10일부터 12일 나토 회의에 가는데 여기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오염수를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다음 주에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개국 이상 양자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를 또 만나서 오염수 관련한 논의가 또 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논의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일본에 제안 담은 오염수 정부 입장 오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한 정부 입장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정부 이 입장에 일본의 제안을 담은 IAEA 최종 이 결과 보고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본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같이 실릴 예정이다라는 거. 오늘 이 정부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지금이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덥다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 시뻘겋게 달궈진 지구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게 온도로 지금 시각화를 좀 해놓은 모습인데요. 저희가 어제 7월 3일이 역사상 가장 더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3일보다 4일이, 4일보다 5일이 가장 덥더라.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가장 덥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 보이죠. 지금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옛날 사진스럽습니다. 이 사진에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이 사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네,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 이게 1972년 5월 31일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회담입니다. 네, 이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고요. 북쪽 대표로는 지금 이 박성철 제2부수상, 아마도 이 뒤통수가 보이는 이 요쪽에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박성철 제2부수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만나서 그럼 북쪽에서 굳이 와서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일성 수상 지금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박 대통령만 응하면 두 사람 상봉 정상회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북쪽이 거듭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한미동맹 틈을 벌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제가 옛날 한 50년 전 기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저희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2달 새 7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뱅크런 막아라. 위기에 새마을금고. 네, 저희 아까 일면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 이 예금을 계속해서 빼내가는 그런 인출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죠. 사진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한 새마을금고 지점 앞에 붙은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같이 붙인 건데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해 나가면 이런 안심하시라는 지금 이런 것까지 안내문까지 붙였겠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이 두 달 새 7조가 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 연체율이 6.2%다라는 거. 정부는 관리가 가능하다, 유동성을 지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천만 원 초과의 원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좀 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일단 해주세요. 해주시고 저도 이제 믿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제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당연히 새마을금고는 관리가 되는 수준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섭 행안부 차관,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맡긴 돈 불안, 일부 새마을금고에 긴 줄, 두 달 새 7조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예금을 빼려고 새마을금고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이런 불안하다는 얘기가 어제 갑자기, 그제 갑자기,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네, 새마을금고 넉 달 방치, 뱅크런 위기를 키웠다. 지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도는 이유가 지금 연체율이 급등해서입니다. 근데 연체율이 어제, 그제 발표한 이 통계에서 급등했다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볼까요? 3월 연체율이 급등을 했다. 무려 넉 달 전에 이미 급등을 했고 그래서 계속 위기설이 나왔는데 4달 동안 방관한 거 아니냐. 일부 지점에 예금 인출 고객이 몰리니까 정부가 이제서야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을 구성을 해서 모든 예금을 보장합니다라고 뒷북 진화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넉 달 전에 있었던 연체율, 상당히 높아진 연체율인데 이거를 왜 그냥 4달 동안 그럼 시간을 흘려보내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 담겨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일단 이 대응단을 지금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대응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진앙지 다른데 새마을금고 대책 12년 전 재탕. 아까 본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여기 부제를 좀 볼까요? 범정부 대응단 구성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내놨느냐. 예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설이 도는 이유, 연체율이 높은 이유 부동산 대출 부실이 원인이다. 2011년 유출 사태와 다르다. 2011년 유출 사태가 뭔데 궁금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2011년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는 금융당국자 발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민 반응해서 일어났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바로 진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네. 일단 2011년에도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2년 뒤에 지금 다시. 근데 진앙지가 다르다. 네. 진앙지가 다른데 같은 대책을 재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때의 부실 대출과 다르게 네. 지금은 그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 PF 대출 쪽에 지금 이게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좋아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예금을 예치해주고 네. 뭐 이런 걸로서 이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안정은 되겠지만 이후에 그러면은 부실화될 PF까지 막을 수 있는 대책이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새마을금고는요 관리 당국이 그 행안부예요, 행안부.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사실은 조금 감독도 소홀하지만 대책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는 PF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이제 부실이 날 만한 PF들을 네. 장기 PF로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와 얼마나 긴밀하게 그 협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을 자세를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네. 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금융당국이 적극이 나설 때 새마을금고는 그럼 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성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부분을 좀 터치를 또 해주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정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그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면 사실은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막 나가다가 뭐 밟혀서 죽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의 부실이다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보도되면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을 해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 잘못하면 네. 부도나 그러면 정말로 부도나는 경우가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패닉 그러니까 그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김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이게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새마을자가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안부가 관리를 해왔으니까 야 그럼 금융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건데 뭐 남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금융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계속 관리해온 것이 이게 정상이냐.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처 간의 어떤 자기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 걸려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안부 차관이 가서 뭐 금융 거기다 대고서 뭐 예금 계좌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불안감이 뭐 가셔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 네. 이사장들이 다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역에서 전체 금융이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문자 막 지역에서 와요. 뭐라고요? 뭐 이번에 대출을 어떻게 금리를 높여줄 테니까 저금을 하시면 네. 어떻게 싸게 해주시고 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다른 은행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 각자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만 계속 그 전력 투구를 했고 금융의 안정성이라든가 아까 PF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막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게 부실화되면은 뒷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덜 짚으려고 했었는데 많이 짚으셨으니까 하나 그럼 제가 네. 중요한 거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있어서 이게 지역의 정치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가하려고 그러면 정치권이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막는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일반 금융계보다 상당히 관리 감독의 규제의 허들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도 이번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금융 시스템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을 정도로 금융 당국이 규제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일단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 일단 금융인데 이거를 왜 행안부가 관리를 하는 건지에서부터 좀 지적을 같이 주셨는데, 네. 하지만
말씀에 아주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불이야 하면 불나서 죽기보단 나가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점. 지나친 불안은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